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여야 의정협의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의정 갈등,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른바 감사한 의사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이 됐죠. 네, 지난 뭡니까? 20일. 네. 지난 20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데요. 네. 이제 사직 전공의인 정모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부터 텔레그램과 그 의사 및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포스트에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 게시글을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요. 이제 조롱이 좀 섞인 뜻이죠. 그러게요. 여기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그 상세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트를 만든 사람이 구속된 정 씨 외에 또 있다고요? 네, 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처음 등장한 거는 이제 전공의 사태가 시작된 지난 3월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의사 및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신상이 그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후에도 뭐 복귀의사 리스트, 감사한 의사 명단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유포가 됐고, 최근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그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응급실 블랙리스트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은 지금까지 32명을 송치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그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30명은 의사였고 나머지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써 경찰에 송치된 사람만 32명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런 블랙리스트 문제점은 뭐고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많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반대되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한 이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엄연히 이제 법 위반 행위인 것이고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가장 크게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적용된 제목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특정 행위를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공포심이라든지 아니면 외포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지난 1월에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통신망에,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상에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 당사자로부터 이제 공포심이나 외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까지도 스토킹 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스토킹 범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떨어지는 사실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적용을 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혐의는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조롱 섞인,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륜을 저질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명예훼손의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의사 개인이나 아니면 그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까지 성립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단은 지금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고 이후에 재판으로 넘어가겠지만 실제 기소 단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범행 그 혐의점들이 더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구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의료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밖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 보면은 정부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제 구속된 정 씨를 면회한 뒤에 취재진들에게 구속된 전공의와 그 리스트에 올라온 올라서 피해를 입은 의사와 전공의들 모두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오늘 이 유치장에 있어야 할 자들입니까? 그 간신들과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고, 전공의들 사이를 교수님들과 전공의들, 선배들과 후배 의사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공의 구속 직후에 경기도 의사회는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제 전공의 구속이 인권 유린이다.
석방하라 이런 집회를 열었고요. 서울시 의사회도 이제 성명을 내고 블랙리스트 유포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서 겁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의사회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은 공권력 남용이라면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구속된 정 씨에게 송금을 했다는 인증글들이 이제 속속 올라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그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면서 선봉에 선 의사들이 성금으로 돈벼락을 맞는 선례를 만들어주자 이런 주장들도 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들어보니까 의료계에서는 적법한 구속이 아니다,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떠한 이제 위법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범죄로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행동들의 혐의점들이 있고 그것이 유죄 인정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적법하지 못한 구속이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주장으로 보이고요. 앞서서 이제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실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재범의 가능성이 있느냐도 사실은 이제 구속의 넓은 범주에 포함돼서 이제 판단 요소 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 감사한 의사라든지 뭐 참 의사라든지 이렇게 명단을 올리는 게 정부가 엄정 대응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 왔고 그러면서 이제 조롱 섞인 글까지 하면서 우리 절대 구속 못한다 이런 이제 취지들의 이야기가 오고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신분이 아무리 확실하고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는 아마도 구속하지 않으면 나가서 또다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범 가능성도 같이 봤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사협회에 막말을 해서 논란이잖아요. 네, 지난 20일에 이제 박용원 의협 부회장이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간호법 통과와 이제 공포를 활용하는 간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적으면서 그만 나대라, 뭐 그럴 거면 의대를 갔었어야지, 뭐 장기말 주제에 뭐 건방지다 이런 거친 표현들을 사용을 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근데 논란이 됐는데 다음 날은 자신의 발언이 정당하다 이런 걸 또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전공의들은 더 기분이 나쁘다. 오히려 언론 덕택에 자신의 글이 이렇게 알려져서 잘 됐다면서 글을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이 참 답답한 게 여야의정협의체 말은 나왔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뭐 대화하자더니 겁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는 리스트 공개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타협점이 나올까요? 일단은 장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입장을 견제하는 그 입장 차이가 사실은 너무나 극과 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백지화, 그러니까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는 그거는 법적으로도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접점을 찾기가 일단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리스트를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 구속에 이르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이런 건 사실은 좀 부수적인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문제에 모두가 몰두를 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걸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단기간 내에 좀 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내년도 의대 증원 이거를 뭐 다시 논의하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입시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이제 학칙을 개정을 할 때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따라야만 하거든요.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이러한 증언으로 우리가 몇 년도 입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대학들은 이제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의무에 따라서 지금 의대생들의 수시 이제 모집까지 사실 시작이 된 그렇죠. 것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면 사실상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정말 뭔가 중대한 위해 사항이 생겼다라든지 그것을 예외로 둘 만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생겨야 하는데 과연 의대생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의대 교수 단체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한 예외로 볼 수 있을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걸 원점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수시의
실제로 모집에 응해서 신청을 한 지원한 지원자들의 네. 경우에는 사실상 정부나 대학 측에서 이러한 모집안을 마련을 했고 내가 그거에 응해서 대응을 하다가 나에게 이런 손해가 생겼다. 뭐 쉽게는 뭐 정신적인 손해를 주장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대규모의 또 손해배상까지도 이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줄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당장 내년도 의대 교육은 괜찮아?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때요? 네, 그 전공의 복귀도 문제지만 이제 뭐 당장 의대생들이 지금 뭐 그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한꺼번에 이제 다시 그러게요. 돌아올 수도 있는 교육을 받아야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낸 학생이 3.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의대 9곳의 경우에는 재학생이 한 명도 등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뭐 의대생들이 복귀만 하면 유급되지 않고 진급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방침을 바뀌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건데요. 재학생 중 상당수가 이제 뭐 올해 수능을 준비해서 이제 반수를 이른바 반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이제 9월이 의대생 복귀의 골든타임이다. 마지막 기회다 밝힌 바 있는데 이제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 대변인 간에 이제 뭐 기자 간담회가 네.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건 9월 말이 여전히 골든타임이냐 질문이 나왔는데 9월 안에 들어오면 이제 뭐 학기를 모두 이수할 수 있어서 가급적 그때까지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이었다면서 언제라도 이제 학생들이 돌아오면 일정 정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결국 이제 뭐 대규모 유급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벌써 9월 말이고요. 이대로라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의사 배출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당장 내년에 의대생들이 복귀를 하다 하더라도 이제 뭐 늘어난 신입생 정원에다가 기존 유급생들까지 어떻게 함께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 문제도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 갈등 걱정이 많습니다.